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이제 NC 트윈 빌더 2022 R1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이고요. 어떤 점이 업데이트 되었는지 간략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2022 R1 트윈 빌더의 업데이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나은 모델링 워크플로우 그리고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위한 내용과 두 번째는 롬 생성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트윈 모델의 배포 및 사용에 대한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델 생성에 대한 워크플로우에 대한 개선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데이트 내용들은 기존의 이 전기전자 관련된 내용은 사실 거의 없고요. 최근에 이제 지원하고 있는 모델리카라든지 혹은 그 다이나믹 스태틱 롬 빌더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 그리고 뭐 최근에 추가된 트윈 디플로이어라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모델리카 환경, 개발 환경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기존의 그 트윈빌더의 전기전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SML 환경 그리고 SML을 사용할 수 있는 GUI에서 우리가 회로를 꾸미고 회로 형태로 모델링을 하고 이 녀석을 이제 시스템 해석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모델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리카 전용 개발 환경을 트윈빌더에서 열어서 모델리카 모델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그 SML이라는 기존의 전기전자 모델처럼 그 컴포넌트에 필요한 입출력 신호에 대해서 핀을 생성하고 혹은 핀을 감추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필요 없는 핀들도 일단 다 활성화를 시킨 상태에서 뭐 연결을 하거나 혹은 값을 정의를 해주셨어야 됐는데 지금은 모델리카 개발 환경에서 이런 핀들을 깔끔하게 제거해서 모델을 구성하실 수가 있으시고 필요시에는 변수로 그 핀에 대한 입력을 주거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모델리카 모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모델을 생성하실 때 모델리카 모델에 대한 타입을 먼저 선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타입은 뭐 일반적인 모델이냐 혹은 블록 다이어그램 모델이냐 혹은 패키지냐 커넥터냐 이런 식의 모델 타입을 선정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 모델 생성 시에 다른 사용자가 이 모델을 공유받았을 때 쉽게 어떤 동작을 하는 모델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디스크리션을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이 우측 그림의 하단처럼 이 설명 문서까지도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모델리카 환경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클론 모델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클론 모델은 어떤 거냐면 기존의 모델을 이름을 바꿔서 복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 어떤 내가 모델을 구성하고 이 모델에 대한 뭐 소스 코드라든지 혹은 뭐 등가 모델을 변경을 하면 변경하고 업데이트를 해버리면 메인 스키매틱에서 봤을 때 이 컴포넌트 전체가 업데이트가 돼버려서 과거의 모델을 남겨놓을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클론 모델을 하게 되면은 과거의 모델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모델을 개선시키고 과거의 모델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 클론 모델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전기전자 모델에 대해서는 뭐 기존에도 지원을 하고 있던 내용이고요. 모델리카에서도 지원을 하게 됐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데이터 세팅에 대한 공유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델리카 개발 환경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실제 전기전자 모델을 꾸몄던 것처럼 기존의 기존의 SML 환경에서 우리가 데이터셋이라는 XY 테이블을 입력을 하실 때 이런 형태의 데이터 세팅을 진행을 하셨을 거예요. 우측의 가운데 그림처럼. 그래서 뭔가 테이블을 직접 입력하거나 혹은 어떤 CSV라든지 이런 파일들을 임포트하거나 혹은 이 시트 스캔이라는 어떤 그림 데이터의
위에 우리가 커서로 점을 찍는 구간들을 XI 테이블로 자동적으로 입력을 해주거나 이런 기능들을 사용해서 데이터 세팅을 했었는데요. 모델리카 환경에서는 이 데이터 세팅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2022 R1부터는 이 트윈빌더 데이터셋을 모델리카 개발 환경으로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FMU 임포트에 관한 내용이고요. FMU 임포트 하실 때 뭐 기존에는 이렇게 FMU 자체 XML에서 설정된 핀들이 이렇게 전부 다 활성화되어 있었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핀들만 이제 디스플레이 하겠다, 사용하겠다로 체크를 직접 해주셨었는데 이때 이제 핀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은 내가 원하는 핀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서치 탭이 생겨서 여기에 내가 원하는 그 핀 이름의 일부를 검색하면 그 일부 이름이 포함된 핀들만 이렇게 정렬을 해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용하고자 하는 핀들만 체크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우측에 디스플레이 어트리뷰트를 선택을 하시면 각 핀에 대한 이런 디스크리션이라든지 혹은 뭐 초기값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듀스 오더 모델 롬에 대한 개선점이고요. 뭐 대부분은 롬 빌더에 대한 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팀빌더에서 스태틱 롬이나 다이나믹 롬에 대해서는 이제 롬 빌더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롬 빌더를 가지고 어떤 인풋 신호에 대한 아웃풋 결과값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롬 빌더로 구성을 하는데 이 아웃풋 출력되는 결과값이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매스 프랙션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물리적으로 이 출력되는 결과값은 0에서 1 사이에서만 동작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롬빌더의 특성상 이 관계식을 유추하거나 피팅을 통해서 모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풋 대비 그 결과값이 어떠한 경우에는 1을 조금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0보다 낮아지는 경우 결과값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식을 피팅이라는 수식이든 뭐든 어떤 피팅을 통한 수식 모델로 유출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이 값을 강제해서 1 이상 넘어가지 못하게 혹은 0 이하로 떨어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강제성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다이나믹 롬 빌더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언트한 어떤 시나리오를 입력을 해서 이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풋 어떤 신호 대비 아웃풋 결과에 대한 이 관계식을 미분 방정식으로 이제 추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미방을 푸는 수치 해석 기법이 뭐 기존의 방법 대비 지금 4차 룽게쿠타 방법을 적용을 하게 됐다라는 업데이트 내용이고요. 그래서 기존 솔버 대비 시간적으로는 뭐 평균적으로 한 10배 정도 빨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SPM 롬에 대한 내용이고요. SPM 롬은 결과적으로 이제 주파수 대비 전달 특성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상태 공간 모델을 뽑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SPM 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케니컬 결과를 가지고 구성이 되는데 이 미케니컬에서 실제로 이제 SPM 롬을 추출을 하실 때 직접 API 커맨드를 입력하시거나 혹은 제공되는 뭐 매크로 스크립트 등을 사용을 해서 롬을 추출했었어야 했는데 최근에는 이 ACT를 제공을 해서 그런 이제 과정 없이 ACT 내에서 쉽게 추출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맥스웰에 대한 푸시 익사이테이션 기능이 추가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기능은 어떤 내용이냐면 트랜전트한 해석을 진행을 하실 때 맥스웰의 트랜전트 모델과 트윈빌더의 어떤 트랜전트한 모델과 이제 코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시거나 혹은 트윈빌더에서 맥스웰의 어떤 맥스웰 모델에 해당하는 다른 컴포넌트를 집어넣고 해석을 진행한 후에
여기서 계산되는 트랜지언트한 파형을 직접 추출해서 맥스웰에 다시 입력을 하고 트랜지언트 해석을 진행을 했었다면, 지금은 그 과정에 대해서 이 푸시 익사이테이션 모델을 넣으면은 맥스웰의 트랜지언트한 모델과 그리고 트윈빌더의 이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해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코시뮬레이션 대비 장점은 뭐냐면, 코시뮬레이션은 이 타임스텝을 타임스텝이 아니라 이 전달되는 데이터가 트윈빌더의 타임스텝과 동기화돼서 맥스웰 모델의 트랜지언트 모델에 입력이 되게 되죠. 일반적으로 트윈빌더의 트랜지언트 모델은 보통은 뭐 스위칭을 하거나 어떤 굉장히 빠른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맥스웰 기준보다는 훨씬 빠른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타임 스텝으로 맥스웰의 트랜지언트 모델을 돌려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 푸시 익사이테이션 기능을 사용을 하면 그 트윈빌더는 아주 작은 타임 스텝으로 동작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타이밍마다만 맥스웰에다가 어떤 그 데이터 값 전달을 해줘 라는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유니폼 스텝 사이즈로 스텝 사이즈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맥스웰에서는 코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이런 푸시 익사이테이션 기능을 통해서도 트랜지언트 모델과 코워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LTI 롬이라는 선형 시불변 모델에 대한 그 롬 위자드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이고요. 보통은 뭐 이제 열애성 모델에 대한 롬 빌딩을 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업데이트된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이니셜 타임 스텝에서 0초쯤에 같은 데이터를 한번 반복해 준다든지, 혹은 비어있는 어떤 데이터를 채워준다든지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열의 이름이 매칭이 안 되면은 추출이 뭐 안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었는데, 이런 열 이름도 자동적으로 맞춰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스위칭 디바이스에 대한 그 전력 반도체 소자에 대한 특성화 툴킷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IGBT라든지 FET, 다이오드 이런 녀석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시트라는 실제 측정 데이터로부터 모델을 특성화할 수 있는 툴킷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트윈빌더에서. 그때 이제 정특성 구간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피팅이 잘 되는데, 이 동특성 구간에서는 피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자세한 내용은 공유되지 않고 있지만, 이 동특성 기능에 대한 컨버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알고리즘이 개선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트윈 모델 배포에 대한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이 해당 내용은 이제 트윈 빌더가 아니라 트윈 디플로이어라는 어떤 다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트윈 디플로이어는 시뮬레이션 모델, 트윈 빌더의 시뮬레이션 모델, 그리고 스크립트, 그리고 어떤 외부의 데이터들이 상호작용하는 환경, 플랫폼을 제공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UI는 워크벤치랑 약간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림 보시는 것처럼 워크벤치처럼 트윈 모델이라든지 CSV 인풋 데이터라든지 스크립트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사실은 자주 사용해 보진 못해서 업데이트 내용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리눅스용 리컴파일을 우클릭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에러 메시지가 디스플레이 잘 되도록, 좀 더 눈에 띄도록 디스플레이 환경을 바꿨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윈빌더에서 최종적으로 추출되는 이 FMI 기반의 트윈 모델, 점 트윈이라는 확장자를 갖는 트윈 모델에 대해서 이 웹 기반으로 추출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웹 기반에서 추출된 롬 모델의 이런 3D 뷰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 자산의
센서 데이터와 그리고 트윈 디플로이어에 올라와 있는 어떤 물리 모델, 물리 기반 모델링을 결합해서 이 트윈의 파라미터들을 자동 보정하고 작동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기능이 베타 버전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종합해서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